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거창의 새로운 명물이 될 거창 Y자형 출렁다리가 3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개통 일주일 만에 2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거창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해발 600m 거창 우두산 자락에 설치된 출렁다리. 60m 높이에서 만끽하는 아찔함은 물론 다양한 각도에서 비경을 감상할 수 있어 자연의 웅장함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이번에 개통한 거창 Y자형 출렁다리는 이 세보무리의 산을 연결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로서 전체 길이만 109m에 이릅니다. 마치 하늘 위를 걷는 듯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감탄사가 절로 터져나옵니다. 어디 중국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중국에 아래를 보면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깊이도 있고 바위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저는 신나고 재밌고 생각이 너무 재밌어요. 거창 Y자형 출렁다리는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주탑 현수교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우두산의 암릉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쉼터도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창의 자연을 이용해 다양한 산림휴양 체험시설이 조성된 거창 항로화 힐링랜드도 인기입니다. 1.3km 무장의 데크로드와 산림치유센터, 숲체험장에서는 청정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 코디네이터가 운영하는 쉬어가죠, 숲속 놀이터, 내안의 오감 여행 등 최근 여행 트렌드인 건강과 산림 휴양을 접목한 다양한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면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개통 일주일 만에 방문객 2만 명을 돌파한 거창 Y자형 출렁다리.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전국의 힐링 메카이자 거창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창원 도심안 재개발 사업 예정지가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에다 인근 주민들이 몰래 버린 쓰레기까지 곳곳에 뒤엉켜 있는데요.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현장, 표영민 기자가 스마트폰에 담았습니다. 창원시 마산해영구의 한 재개발 구역. 이곳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따라 온갖 쓰레기들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가전제품부터 부서진 가구, 음식물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뚜껑이 없어진 배수구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 보행자의 발이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로가 쓰레기통으로 변하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버려요. 전부 다 집어 던지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철거를 마치지 못한 주택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비어있는 건물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에는 철거 과정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웅덩이가 생겼지만 안전관리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최근에는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가는 사람이 늘면서 쓰레기 양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 관할구청은 재개발 사업구역이 사유지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거는 재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청수업체랑 계약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 부지는 이제 조합의 사유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있는 거 자기가 치워야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측은 분기별로 처리하고 있다며 재개발 공사가 본궤도에 오르면 작업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산해원구청과 재개발조합의 소극적인 대응 속에 인근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역민들의 삶도 팍팍해지는 요즘, 지역 경제도 살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먹거리로 온정을 전하는 마음 나눔 꾸러미가 만들어졌습니다. 뜻깊은 지역 상생의 나눔 활동 현장을 취재기자가 다녀왔는데요. 장보영 기자입니다.
갓 수확한 배와 사과, 맛있는 약과에서 미숫가루, 젓갈까지 각종 먹거리가 한데 모였습니다. 서툰 손길이지만 정성을 담은 포장을 거치니 그럴싸한 선물 박스가 완성됩니다. 김해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할 마음 나눔 꾸러미입니다. 직접 방문을 하거나 단체로 모여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쁨을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나눔은 전통시장도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식품을 모두 구매했습니다. 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삼방시장 그 상인들도 이렇게 이번 행사에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어서 우리 상인들인데도 도움이 되고 직접 전달받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G엘로비전 가야방송과 김해시 삼방시장이 함께 만든 마음 나눔 꾸러미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한센인 100명에게 전달됩니다. 직접 배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장님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간식을 드시고 이웃분들과 사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봉사활동조차 어려워진 요즘,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지역민도 돕는 일석이조의 나눔 봉사활동이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국내 고구마 역사가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부산 영도인데요. 흥미로운 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 기념관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763년 조선통신사로 대마도 땅을 밟았던 조업.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처음 보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때 고구마의 첫 시베지로 선택된 곳이 영도입니다. 기후 환경이 대마도와 유사했기 때문. 동네 부사 강필리가 고구마 재배를 연구했고 수차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영도에서 고구마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거리에 등장하는 간식. 지금은 너무나 흔해진 이 고구마가 국내에 처음 전파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관이 이곳 영도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실제 역사 속 고구마를 심었던 복례산 자락. 조내기라는 명칭은 영도 청학동과 동삼동 일대의 옛 지명이자 영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재래종 고구마를 일컫는 말입니다.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에는 고구마의 전파 경로나 재배 과정 등의 역사가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아이들이 놀이처럼 고구마에 대해 배우고 고구마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영도군은 이번 기념관을 영도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삼을 계획입니다. 영도의 여러 가지 그 해양 문화 또 이런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일궈진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앞으로 제가 당초 계획했던 해양 문화 관광 벨트를 구성하는 중요한 거점이 하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개관으로 깡깡이 마을, 해녀문화 전시관, 흰여울 문화마을 등과 함께 영도 생활사 여행의 한 테마가 완성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대학 입학 정원보다 수험생 수가 적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수도권을 뺀 지방대학 대부분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건데요. 지방대학 학생 수 감소는 신입생 미충원을 넘어 폐교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헬로티비 뉴스는 지방대학의 위기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을 마련했는데요. 그 첫 순서로 수시 모집 경쟁률 대폭 하락과 재학생 이탈 등 지방대학의 현실 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는 지방대학 중에서도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곳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의 2021학년도 수시 모집의 평균 경쟁률은 5.39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수시 모집의 지원을 최대 6곳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은 사실상 미달로 분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건 강원도만이 아닙니다. 2021학년도 수시 경쟁률이 6대 1을 넘지 못한 대학은 전국 106곳으로 지난해보다 20곳이나 늘었습니다. 경북이 15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경기 10곳, 전남 9곳 순이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훨씬 더 뚜렷해졌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 경쟁률은 서울권이 14.7대 1, 수도권 10.5대 1을 기록한 반면 지방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5.6대 1에 그쳤습니다. 안정적인 진로가 보장돼 인기를 누렸던 교육대학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춘천교대 수시 경쟁률은 5.87대 1로 지난해 9.42대 1을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진주교대도 지난해 7대 1에서 올해 5.78대 1로 떨어지는 등 지방 소재 교대들의 경쟁률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학력 인구, 즉 수험생 수의 감소가 지방대학의 위기를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2021학년도 전국 대학 모집 정원은 48만 800여 명, 수능 지원자는 49만 3천여 명입니다. 최근 3년간 수능 평균 응시율이 89%였던 점을 감안하면 모집 인원보다 수험생이 적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3년 뒤 서울과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대학 3곳 중 한 곳이 신입생 모집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방대학 중 충원율이 95%를 넘는 학교는 한 곳도 없는 등 지방대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지금의 살짝의 재정의 거의 99%가 학생 등록금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교 재정은 그만큼 악화되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 지방대학은 서서히 하나둘 이렇게 소멸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신입생 미충원 문제뿐 아니라 재학생들의 이탈도 지방대학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 자료에 따르면 자퇴와 미복학 등으로 재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수도권은 3.3%인 반면 제주도가 8%를 넘는 등 지방 대학의 평균은 5%를 넘었습니다. 특히 경북대는 최근 5년간 자퇴생이 3,000명에 달했고 부산대와 전북대, 경상대 등도 1,500명이 넘었습니다. 수도권 대학을 찾아 재수와 반수, 편입 등을 선택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래도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수도권에는 이제 그런 대학 자체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같은 게 잘 구축이 돼 있잖아요. 이 학교의 네임밸류보다는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으셨고요. 취업난과 학생 수 감소로 재정 수입이 줄어들고 대학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다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입니다. 현실화된 지방 대학의 위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요즘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이럴 땐 혈관이 수축돼 심뇌혈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고령층의 발생률이 높아 노인 인구가 많은 서부 경남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하동의 한 주택. 한 남성이 가슴을 부여잡고 소방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구급차에 오릅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남성. 다행히 병원에 다가갈 때쯤 증상이 완화됐고 긴급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쥐어짜는 통증이 있다고 하셔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심혈관 질환이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에 그런 통증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히터를 틀어서 전체적인 온도를 이제 올려줌으로써 갑자기 혈관이 수축되면서 심장이나 뇌혈관에 위험 부담이 커지는 심뇌혈관 질환. 국내 사망자 중 20%가 순환기계 질환자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나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 심뇌혈관 질환 우려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남 지역 심뇌혈관 질환 구급 건수를 보면 10월과 12월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순환기 계통 사망자 중 35%가 10월부터 1월 사이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심뇌혈관 질환 발생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심뇌혈관 질환은 모두 3,205건, 매년 늘어나는 그래프이고 전국 데이터를 보면 10년 전보다 순환기계 질환 사망자가 7.4% 증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순환기 계통의 경우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률이 높은데 노인 인구가 많은 서부 경남 지역의 위험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심내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선 평소 식습관 조절과 함께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심내 혈관계 질환은 신속하게 발견이 되고 신속하게 신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19에 신고해 주시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안정을 취해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서부 경남 지역. 갑작스런 심내 혈관 질환 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철저한 예방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조준욱입니다. 대법원이 진주 방화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 득의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이 원심을 29일 확정했습니다. 경남 지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의 62.5%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월 평균 소득은 144만 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일감이 줄어들면서 소득도 감소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80% 이상은 다른 직업 없이 전업으로 종사하고 있고 계약 체결 시 사업주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는 경우는 전체 1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들은 취약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 불안과 저임금, 부족한 복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경남도와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8월부터 취약 노동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이 제21대 총선 기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 대한 구형량을 최근 서면으로 밀양지원에 제출했습니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크게 이긴다라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정책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민관협력위원회를 출범합니다. 협력위원회에는 도와 도의회, 공공의료기관, 학계 지역 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해 정책 권고안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공론화협의회는 지난 7월 진주, 남해, 하동, 병원 후보지 3곳의 제안을 담은 권고안을 김경수 지사에게 전달했으며 도는 내년에 후보지 선정과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창원중앙역에서 수소차 무료 시승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창원시는 시민들에게 수소차 작동 원리와 수소차 보급 지원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 수소산업특별시를 선언한 창원시는 지금까지 수소승용차 700대, 수소시내버스 11대를 보급했으며 내년에는 수소승용차 1,140대, 수소시내버스 3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무료 시승 행사는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